오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직무급이라는 것을 과제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선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랑 조금 주제의 크기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현재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민노총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임금 개혁의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봉제라는 것들이 어떤 제도고 왜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봉제 쪽에 가면 이제 테크니컬한 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도입을 하셨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한 공공기관 한 20개 정도에 대해 직무급 도입 프로젝트를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멤버들이 주로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들은 주로 이제 교수님 출신이시니까 오늘 얘기는 좀 학문적인 얘기보다는 프랙티셔너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다.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호봉제가 직원들한테 불리한 제도일까 유리한 제도일까 한번 좀 궁금해 하시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유지되고 있는 임금 체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연공급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근속 연수에 대해서 따라서 봉급을 지불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가장 많았었는데 요즘 이제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공급의 성격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메인 제도로 있는 것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가 연공급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공무원하고 공공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보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능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숙련급 정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 연공급의 대체 모델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연공급과 거의 형태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별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직무급, 역할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돈을 달리 주겠다라는 것이 직무급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가장 표준 모델이 되겠고요. 직무급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할 때 동일 노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직무다, 직무 가치다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사장이 주는 대로 돈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많이 받고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많이 받고 라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거든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직무급이 되겠고 가장 현재 표준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은 일한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직무급하고 성과급은 일한 결과에 따라 주는 거고요. 직무급은 일할 내용에 따라 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현재 추정으로는 직무급이 우리나라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연공급이 한 30%, 직무급이 10에서 20%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라고 하는데 보상제도가 없는 제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50인 이하의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체계적인 보상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일단 하시는데, 이 네 가지 제도가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 네 가지 모델을 하나만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공급을 기본으로 해서 성과급을 반영한다든지, 직무급에 연공급이 약간 반영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연공급은 우리나라 그 전세제도가 집값이 상승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이 연공급도 기본적으로 상장하고 있는 몇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평생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공급은 앞에는 자기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고 뒤는 일한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고용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손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IMF 이후에 평생 고용이 전제가 안 되는 회사에서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매우 불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용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직하고 공공부문, 공기업에서는 연공급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요. 평생 고용이 좀 약화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연공급의 성격이 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의 지급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게 주고 나중에 많이 주는 구조라서 뒤에 돈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지속적인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공급의 가정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많이 준다라는 것 뜻은 뭐냐면 직원의 능력이 상승된다는 것뿐 아니라 더 돈을 많이 받을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서는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채용했던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이 안 되고 회사들도 성장이 둔화되면서부터 직급은 높아지는데 높은 보직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사실은 호봉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과장은 과의 장이었고 부장은 부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부장인데 직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하면서 실제로 평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부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사실은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밑에 있는 연공에 따라서 역할이 상승한다 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따라서 연공에 따라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간의 능력 및 성과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직무 간 가치가 유사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이나 본사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나 그것을 같은 부장이면 부장이고 과장이면 과장이다. 같은 회사에 기하는 바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많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가 돈이 없던 시절에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이 과정들을 유지해서 실제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것이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에서는 하고 기업에서 각각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나름대로 뭐 연공의 성격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급과 보직을 분리시키고 있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는 연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무급이라는 걸 도입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무급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봉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부터는 성과연봉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직원들과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도입 그 정권 이후 1년 만에 직무급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호봉제 문제를 인식하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직무급 도입이라는 것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막 바꿀 것을 걱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직무급 도입이라는 것들을 그 이름 자체를 바꾸지 않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컸어요.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계속 정부가 바뀌면 그 아젠다를 거의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젠다를 바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연공제 그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을 때는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번 정부만 바뀌면 다른 게 나올 거야. 어떻게 좀 바꿔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의 직무급 개선에 있어서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이 직무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버티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은 보수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가 매우 높은 연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부장이냐 상원이냐에 따라서 거의 2배, 3배 정도 차이를 받는 직원들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보수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직원들도 보수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할 수단을 관리직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그 현재 그 보직수를 기재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은 높은데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사실은 이 직원들을 관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근속 중심으로 승진하고 있는데요. 고직급 저역할 직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부장인데 사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팀 안에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차장이 하던 일을 신입사원이 한다는 문제들이 모든 조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조직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순환보직은 사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그 정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간 차등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전산을 담당하고 있건 생산을 담당하고 있건 기획을 담당하고 있건 차등이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쭉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사실상은 고용주로서의 경쟁적 우위가 있습니다. 사실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가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산 부분이 시장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좋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봉제가 유지 불가능한 재정이 여건되겠습니다. 호봉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호봉으로 1년에 보통 2%에서 3% 임금 인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업이라고 해서 전체 임금 인상률이 2, 3%를 가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은 한 5%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성장 기조 때문에 기재부에서 평균 2% 정도밖에 임금을 안 올려줘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우리나라가 그 호봉제의 지급과 차이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초임하고 장기 근속자 간 임금 격차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는 1.4배에서 1.8배 정도,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50% 정도 더 많이 다른 거죠. 일본 같은 경우가 2.4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이 가장 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보상은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직원들은 한 2, 3년이 지나면 실력이 비슷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늘지 않다가 20년 지나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보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내가 하는 일하고 다른 일이 실제로 보상이 차등이 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연령에 따른 공정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직원하고 쉬운 일을 하는 직원들의 보상이 같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모든 직원들이 편한 일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이건 공무원들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사가 지역에 나가는 걸 매우 깊이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이 지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본사에 있으면 힘드니까 지사에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승진은 같이 가요. 그런 것들이 수평적 공정성의 문제가 있겠고요. 수직적 공정성은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걷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임금 역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역전이라는 게 뭐냐면 늦게 승진한 사람이 임금이 높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사원일 때는 매년 5%씩 임금 인상을 해주는데 과장은 3% 인상을 해줘요. 그러면 동일한 같이 시작했던 직원이 2년을 먼저 승진한 과장이 2년 뒤에 승진한 직원 과장보다 보상이 더 적어져요. 이게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직원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일, 중요한 일을 다 알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부여할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승진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서 보상만 갖게 달라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경영진은 사실 공공기관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을 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공공부문 그 노무현 정부 때는 BSC 컨설팅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직무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명감을 가진 경영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검수만 받아라. 큰 문제가 없게 할 테, 나는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라는 게 경영진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팀은 평가 점수는 우리만 책임진다. 라는 입장에서 일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아, 직무급이라는 것도 듣기 싫다. 대신에 꼭 직무급 하고 싶으면 뭔가 당근을 가져와라. 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실적을 보여달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뭐 가정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민노총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직무급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호봉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아주 심한 제도입니다. 그 현재 공공기관의 연령 구조를 보게 되면 40대가 가장 많은 항아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봉제를 하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계층이 40대입니다. 왜냐하면 50대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보상제도가 바뀌어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20대는 호봉제를 폐지하게 되면 지금보다 보상에 유리합니다. 40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적게 받았고 이제부터 자기가 일한 것보다 많이 받게 되는 세대인데 많이 받는 게 줄어드니까 40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40대가 가장 큰 메인 주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40대의 반대가 가장 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설문 같은 걸 해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상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라고 하면 80% 이상이 역할과 책임에 따른 보상을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연봉에 따른 보상이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직무급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무급을 찬성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근데 직무급이 역할과 책임에 따른 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급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을 좀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들은 필요는 없지만 기재부가 하라니까 한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인센티브 못 받아. 대신에 영향은 없게 만들게. 라고 직원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과제는 효과는 없는 직무급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사의 다른 영역과는 매우 분리가 돼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급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만을 심사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지만 그럴듯한 걸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많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차이가 없는데 그 회사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산하고 회계직에 대해서는 봉급을 더 주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무 이동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거기를 좀 더 높게 받는 직무급을 설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직원 합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우리의 메인이 아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메인으로 받는 데가 아니면 높은 직무 등급을 설정할 수 없다. 라는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직무급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직원들이 가장 메인 바디가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영향이 적은 게 하되 계속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직무급 프로젝트를 거의 모든 기관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21년에 35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고 작년에는 55개 기관이 도입했다고 기재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저도 뭐 20개 기관을 했지만 실제로 호봉제 연공이 완화된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그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성과연봉제도도 똑같았어요. 실제로 제도는 성과연봉제인데 호봉제와 똑같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공성 완화 효과는 매우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평가 자체를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성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직무 순환하기 때문에 그 직무급을 특히 기본급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고요. 수단에 대해서는 기관 자율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사정에 강한 책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겠는데요. 특히 수평적으로 차등하는 것보다 수직적으로 차등하는 것. 보직자들과 비보직자를 차등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가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연령을 이유로 차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초임하고 장기 근속자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불법입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이 되는 거거든요.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국적이나 신앙이나 사회적 친분에 따라서 차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 차등할 수 없는 것은 남녀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대에 대한 규정에 이제 있는데 사실 연령 차별에 따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임금 차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두 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령하고 고용 형태예요.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연령에 따른 것은 아예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저희가 그 직무급 도입을 할 때 공공기관 직원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이 직무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에 직무급 도입을 하려면 특히 연공성 완화를 하려면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제 완화가 일단 병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